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년에 한 번씩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 항상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고민을 해요. 시대는 언제를 하고 무슨 음식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1902년에 고종을 위해서 했던 마지막 잔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고종이 받은 잔치에 보면은 떡, 과자 뭐 이런 게 쭉 내서 83가지 음식이 올라가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쓸모있게 쓸 수 있는 음식이 뭐일까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는 고기 요리, 하나는 해물 요리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연저증이라는 거하고 생복초라는 거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연저증이라는 거는 돼지고기를 연하게 부드럽게 하는 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복초는 이 잔치가 몇 월에 열렸냐면 12월에 열렸어요. 양력 12월. 그래서 전복이 말린 게 아니고 생복. 날전복, 지금은 다 날전복을 쓰지만 예전에는 날전복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말린 걸 썼는데 12월이라 생복을 쓰고 지금 우리하고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전복을 가지고 초라는 거는 약간의 조림 형식의 거예요. 우리가 너무 돼지고기 그러면 삼겹살만 나오고 뭐 돼지 불백 그래갖고 고추장 양념해서 한 것만 그것만 메뉴가 있는지 아는데 사실 이런 것들 궁중에서 하던 이런 돼지고기 요리를 좀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하고 이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식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궁중 음식이 조선왕조 궁중식 훌륭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기 무료로 오셨잖아요. 무료의 값은 여러분들이 전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먹이고 사람들한테 맛보여주고 이게 제대로 된 전수니까 오늘 배운 거를 해서 자주 응용을 하시고 이거를 두 가지 하는 거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레시피는요 이미 다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풀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현재적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같이 할 이수자, 전수자는 이쪽 오른쪽에 그 김도섭 씨인데요. 한국의직 제일 수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지금 전수를 하는데 재빨른 사람도 있지만은 차근차근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지금 현재 전수자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연저등에 재료를 여기다 놔볼까요? 자, 연저등에 보면은 재료가 보시면 연저라고 돼서 연저라는 건 돼지고기, 살코기 중에 연한 부분이 되겠어요. 연저. 그 다음에 진게라는 거는 옛날엔 닭고기가 연계가 아니고 알도 나면서 오래 묵었기 때문에 진게라고 불러요. 오래된 거 진게. 그 다음에 가서는 우내식류, 소고기의 안심 이렇게 해서 재료가 고기류가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녹두채라는 게 나와요. 채라는 건 채소라는 소리니까 녹두 숙주를 말을 해요. 녹두채. 그 다음에 가서는 목이버섯, 나무에 붙은 목이버섯. 그 다음에는 황파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요즘 재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힘들어요. 옛날에는 노란 색깔을 내는 재료가 당근이 없던 시대에는 원추리꽃, 꽃 말린 거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대체된 것이 당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란 색깔이 있는 이 꽃을
이렇게 오므려서 있을 때 따가지고 말려서 두고 쓰기 때문에 노란 색깔에 이거를 갖다가 쓸 수 있는데 마침 저희가 사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에 좀 보여드려야 되고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임자말, 그러니까 실깨, 껍데기를 벗긴 임자, 깨, 소금, 깨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실임자말. 그 다음에 실백자, 자, 껍데기 벗긴 백자, 자.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추말. 그 다음에 생총. 생은 아시죠? 생이라는 건 날로 된 총이라는 건 파를 한문으로 하면 파예요. 파, 날파. 그 다음에 산. 산은 뭐냐면은 마늘인데요. 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 산. 자, 이 산이 정조였죠? 네, 마늘 그 산은 아니지만 마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해수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번역을 잘해야 돼요.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소금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돼지고기 요리에는 새우젓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젓갈이 여기서 나오는 건 해수 그러면 새우젓국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돼요. 해수. 자, 들어가는 거 있고 난 고명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달걀치장. 이렇게 보면은 공중에 고기 요리라고 해도 여러 가지 고기를 쓰고 채소가 노란색, 흰색, 검정색, 파란색 이런 거를 오감 색깔을 골고루 썼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돼지고기부터 다루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옛날에는 한꺼번에 많이 할 땐 덩어리를 크게 했을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넓적하게 하되 좀 도톰하게 썰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가지고 고기결이 조금 이렇게 절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금 두들겨 가지고 연하게 되도록. 그 다음에 닭고기도 여기가 지금 넓적다리살 같아요. 그 다음에 소고기는 어디라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물론 재료로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음식의 맛을 주는 데 있어서 조미료 역할로 감칠맛을 주는 거 정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적게 이렇게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요. 양념을 하죠. 음식을 하는 건 이제 재료 손질, 그 다음에 양념, 그 다음에 불로 가는 거잖아요. 간장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기를 연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젓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고기를 재울 때도 넣고 나중에 간 맞출 때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새우젓을 갖다가 나눠서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우젓 조금 다져서 써도 괜찮고 새우젓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가서 파 다진 거. 네, 설탕량을 원본에는 없지만은 요즘 입맛에 맞추고 싶으시면 넣고 또 그런 게 싫다 그러면 빼도 돼요. 그 다음에 깨소금, 그다음에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일반적으로 쓰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양념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요. 자, 여기서 남겨놓고 이 양념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를 파를 조금 기르고 이렇게 해서 파란 색깔로 넣을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네모지게 이렇게 푸른색으로 골라서 놨어요.
상하채. 그다음에 이 목이버섯은 이게 크니까 조금 잘잘하게 잘게 이걸 찢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식초는 날거를 쓸 게 아니고 살짝 데쳐낼 거예요. 그래서 데쳐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 넣고 데쳐서 놔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비를 불을 켜고서 그 다음에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그다음에 뜨거워지면 고기를 여기다가 조금 노릇노릇하게 되도록 볶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부터 볶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게 준비가 이제 부재료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위에다 장식하는 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여기 장식하는 거는 다 달걀 지단, 이 장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이렇게 되면은 양념을 해야 되겠어요. 저기 국물을 익어야 되니까 물을 붓고 이 고기가 참 덮이도록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익혀야지 돼요. 자, 뚜껑 닫고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이 숙주도 살짝 데쳐야지 너무 데치면 이게 물컹물컹하니까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헹궈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곡초 나가겠습니다. 생곡초는 전복 껍질이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큰 거로 오늘 택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건 쇠고기가 맛을 내는 장물을 만들 조림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표고버섯도 맛을 내는 그런 재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복을 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얇은 전복, 말린 전복일 때는 아주 얇게 건지지만 생전복일 때는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전복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음식 안에 재료가 여러 가지를 들어갈 때는 실은 크기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어떤 건 채 썰고 어느 건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표고버섯, 그 다음에 쇠고기 얇게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우선 소고기에 먼저 양념을 해줘요. 간, 후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양념을 해주세요. 먼저 냄비를 밝혀 놓고 여기 고기를 볶아서 물을 부어가지고 조림장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냥 맹물에다 전복을 조리는 게 아니고 고기장에다가 조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마늘도 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름을 불로 그다음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먼저 볶아주죠. 볶아주고 여기 생강도 들어가요. 생강도 들어가니까 볶아주면서 표고버섯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넣고 먼저 고기 작물을 해서 아까 연습할 때처럼 끓이다가 하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돼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버섯 하고 요거를 황하고를 먼저 넣도록 하고요. 뚜껑은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간을 집어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싱거운데 지금 아직 구조가 나머지 아까 양념장을 다 집어넣질 않았어요. 다 집어넣지 않고 이게 이제 국물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시간은 안 되겠어. 빨리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분을 날려야죠. 그럼 일단은 고기가 익었어요. 그럴 때는 뚜껑을 덮고 밀어나게 끝날 때까지 익는 게 아니고 조금 뚜껑을 열어놓고 수분을 날리는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조림장에 아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넣었어요. 그래서 전복을 조리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간장을 집어넣고 간장도 조금 이 상태로는 좀 짜다 싶은 건데 이 전복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간이 맞춰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복을 집어넣어주셔서 천천히 이거는 좀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조리도록 뒤집어서 천천히 조리도록 자 그다음에 이것도 생강, 파, 마늘도 양념도 납작납작 썰어서 같이 넣는 거예요. 이랑 같이 넣고 자 그러면은 거의 반쯤 다 반 이상이 된 거죠. 자 국물이 어느 정도 익게 됐나 이건 남았나 하는 걸 보면서 끝이 나면 되니까 숙주는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오므라들고 물이 빠지겠죠? 그래서 맨 나중에 넣어줘요. 그래서 맨 나중에 찜이라는 거는 수증기를 통해서 찌는 것도 있지만 양념을 넣어가지고 끓여오면서 천천히 하는 것도 찜이라고 그래서 두 종류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양념을 해서 찌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연저증은 다른 의계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1902년 거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됐다. 그러면 국물이 반쯤 줄었을 거예요. 지금 조금 국물이 많이 남긴 했는데 자 한번 섞어 주시고요. 그러면 파란 거 집어넣어 주시고 섞어주세요. 이제 다 담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따뜻한 거를 따뜻하게 내야 되면서 이 돌로 된 거라든지 고기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로 같은 것이 여기 밑에
불이 켜져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식탁에 그대로 내놓으면 따뜻하게 끝까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만 먹지 않고 채소를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는, 특히 숙주나물을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조리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명 준비했었죠? 이제 달걀, 계란, 붉은 색깔, 흰 색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는 연저찜이라는 찜이라는 찜이죠. 자, 그러는 동안에 여기 국물이 거의 다 돼서 조금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끓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녹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코팅이 돼요.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약간 되직한 그런 형태로 되는 게 토거든요. 그래서 녹말을 조금만 쓰셔야 돼요. 녹말을. 여기 최소한도의 물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같은 양의 물을 넣어서 뻘쭉하게 중국 요리 루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묻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국물이 조금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녹말을 이렇게 넣고 약간 쿨기가 있게 해주세요. 다 된 다음에 숙주를 섞어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해서 이렇게 전복을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릇을 쓰면 안 돼요. 거칠거칠한 거든지 뭐를 밑에다 내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담고 넣어주세요. 넣어서 고기도 넣고 숙주도 넣고 그다음에 전복 그다음에 잣가루 이렇게 뿌려주고 자, 이때는 아까는 지단을 크게 썰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썰어야 되겠죠? 그 고명을 되게 지단을 한다 그러면 채를 썰어서 어디다 채를 썰어서 하는데 음식의 모양에 따라서 고명이 달라져요. 국수장국 할 때는 채지만 다른 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채 써는 게 아니고 마른 먹거리나 이렇게 썰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 담아지는 것도 다르게 담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파란 색깔도 들어가고요. 숙주나물도 고루 들어가게 해서 저기 한국의 집에서 전복젓 잘 나가죠. 전체 요리로 이렇게 좀 또 다시 해보세요.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그래서 하면은 이게 이제 편육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거 돼지고기 요리 하나, 따뜻한 요리, 전복초 하나 이렇게 했는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 제자들하고 제가 오늘에 맞춰가지고 제가 80이 됐다고 제자들이 책을 같이 저하고 냈어요. 이게 어제 그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제가 옛날 책을 고조리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있는 건데 제가 내놔야 되죠, 세상에. 그래서 여기 내놓고 싶어서 책을 만들어서 이걸 요리책으로 이렇게 만들고 뒤에는 원본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 시대에 달력이 이제 그 흥장력이라고 그래서 그때 시대에 나온 달력을 가지고 뒷면에다 요리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궁중요리하고 더 관련이 있겠다, 자료를 찾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더 궁중의 것하고 연관시켜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궁중의계에 나와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얼만큼 다른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이런 책이 이렇게 지금 요리책으로서 나왔거든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은 책 그럼 그냥 보지만 이 하나 책에 나온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해 들어서 저희 이수자들하고 함께 맞춰서 올해 책을 냈으니까 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무형유산,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이 많지만은 다른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서 자기 옆에 그런 게 없으면 관심을 안 가지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생각해. 한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 있어요. 언제 왔죠? 그냥 취미 유학할 때 그냥 다 한국 요리 먹으면 네. 원래 우리 거기 그냥 다 볶은 거예요. 근데 한국 요리 다 그 물 추가 후에 끓여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무도 해주려고 하시는 거는 남편분 우리가 좀 뭔데? 지인들 근데 손님들 초대하면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해라 너무 궁중요리 때 난리가 났지. 아 이렇게 배우는구나. 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우리가 한 것도 연계치는 다른 모양으로 많이 해요. 요리학원 가면은 그냥 어떻게 하는데 궁중요리 가면은 그냥 오 그렇게 우리의 건강, 음식의 건강,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궁중요리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음식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해야 전 세계 알리고 우리가. 그래서 또 이렇게 문화적인 유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잘 또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젊으신데도 약간 관심 예, 있으신 것 해서. 같은데 어떻게 관심 있으세요? 가실 때. 관심 어떻게 하세요? 직업이랑 좀 관련 있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배우다 보면은 한국인인 이상
한식이랑 궁중 요리를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그럼 요리에 관심 있다면 한식 자체에 관심 있어요? 한식 자체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궁중 요리가 좀 더 오래되고 좀 더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배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배워보니까 원래 어떤 요리사 저 조리교사예요. 네. 그럼 원래 하시는 요리랑 좀 많이 요리 달라요? 다르죠.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요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뭐 자격증이나 다른 한식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보고 싶어요. 찍어가고 싶으시나요? 네네. 그냥 서진형 남편으로 오시면 생강도 들어가 있고. 향이 너무 좋지. 훨씬 입맛에 맞으시겠네요. 네. 근대로 가까울수록 입맛에 더 맞죠. 그리고 간장으로 하는 비프잖아요, 거의. 근데 간장의 맛이 다양하게 변하는 게 재료랑 어우러져서 다양하게 변하는 게 같은 간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신 맛이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져서 변화되는 게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네, 배울수록.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 간장국을 재료로 하는 이게 음식들이 참 많은데 이게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런 맛이 이렇게 어우러진 맛이 너무 맛있어요. 아니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같이 이렇게 먹기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맵지 않으면서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서 예. 애기들 해주기 딱 좋겠네요. 네네네네 건강하게 먹기 남녀노소 먹기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전복에 넣으니까 좀 대접받는 듯한 이렇게 좀 그런 느낌도 들고. 손님이랑 이게 가짜의 진짜의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때까지 이렇게 찍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자, 찍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중 음식은 뭐다? 궁중 음식은 세 개다. 한식이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한식 중에서도 앞으로 주목받을 만한 이제 영역은 궁중 음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궁중 음식은 세 개다. 또 뭐 물론 뭐 다 좋기는 한데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시중에서 일단 이거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을 여기에 와서 만드시는 거 보고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게 돼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중 음식은 뭐다? 궁중 음식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중 요리는 외모다. 궁중 요리는 애민이다. 애미? 네. 왜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궁중 요리를 임금님께서 받아 드실 때 모든 그때 날씨나 그 다음에 백성들의 안부를 항상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잔치 음식을 하거나 궁중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거를 신하나 이 식솔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궁중 요리는 임금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식 덕후요?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역사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관심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고 잘 알려주시고 전통적인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